만약 내일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주유소에서 기름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멈추고 공장은 가동을 멈추며 수출로 움직이던 거대한 경제 엔진이 단 며칠 만에 마비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에게 이것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려 600만 배럴의 비상 원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 석유를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무기 기술로 얻어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 수입국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지만 경제 규모는 세계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경제 구조가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반도체 공장,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 그리고 수출 물류를 책임지는 운송 시스템까지 거의 모든 산업이 석유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산업 구조가 아니라 에너지 지리학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출발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에너지 통로 중 하나로 불립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 중동 지역의 무장 세력, 그리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이 이곳을 세계 경제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협이 단 며칠만 봉쇄되어도 글로벌 원유 공급망은 즉시 흔들리게 됩니다. 역사도 이미 이를 증명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오일 쇼크는 전 세계 경제를 깊은 불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은 불과 몇 주 안에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부족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중동의 석유 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는 전혀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UAE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유국으로 막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늘 따라다니는 불안이 있습니다. 바로 자국의 핵심 석유 시설이 언제든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는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주요 에너지 시설이 위협받는 사례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공격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고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중동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석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석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없다면 언제든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UAE는 자국의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의 여러 첨단 무기 체계까지 테스트하며 최적의 방어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드론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보다 정교하고 강력한 다층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국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줄 방어 시스템을 찾기 위해 여러 나라의 무기를 검토하던 UAE의 레이더망에 한 가지 흥미로운 무기 체계가 포착됩니다. 이전까지 세계 무기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한국의 방공 시스템, 바로 천궁2였습니다. 천궁, 이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기업들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히트-투-킬 기술입니다. 단순히 폭발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요격 미사일이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과 직접 충돌하여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정밀한 추적 기술과 뛰어난 요격 능력이 요구되는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UAE는 이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환경에서 실전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시험 장소는 뜨거운 사막이었습니다. 낮에는 40도를 넘는 극한의 고온이 이어졌고 거대한 모래폭풍이 시야를 가리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무기 시스템이라면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천궁이는 이런 극한 조건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추적하며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고속 표적을 상대로 한 실사격 시험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면서 UAE 군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능을 인정받아 UAE는 한국과 약 4조 원,
즉 4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단일 방공 시스템 기준으로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출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비교적 늦게 출발했던 한국 방산산업이 단숨에 글로벌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무기 판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 계약서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궁, 이 수출 계약이 성사된 이후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훨씬 더 큰 전략적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UAE에 하나의 특별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놀랍게도 그 제안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장기적인 안보와 에너지를 동시에 연결하는 매우 독특한 전략적 협력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원유 공동 비축 사업이었습니다. 이 협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AE의 국영석유 기업인 ADNOC, 아부다비 국영석유 회사가 생산한 원유 약 600만 배럴을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석유 저장 시설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저장 시설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도시인 울산과 여수에 위치한 거대한 저유 시설입니다. 세계적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은 이미 아시아 에너지 물류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UAE가 이 저장 시설을 활용해 아시아 시장에 원유를 공급하는 물류 허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직접 원유를 보내는 것보다 아시아 가까이에 저장 거점을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UAE는 물류 비용을 줄이고 아시아 시장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얻게 됩니다. 한국 역시 이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이익을 얻습니다. 우선 UAE가 사용하는 저장 시설에 대해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아시아 원유 유통망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단순한 소비 국가에서 벗어나 에너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협력의 진짜 가치는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계약에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자국에 저장된 이 원유에 대해 우선 구매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가 원유 부족으로 혼란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미 자국 영토에 보관된 원유를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선택한 가장 영리한 에너지 안보 전략이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600만 배럴이라는 숫자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에게 이 양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 원유는 글로벌 공급망이 갑자기 끊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숨을 고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즉 약 2주 정도의 버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을 유지하고 물류 시스템을 안정시키며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 원유 가격은 순식간에 폭등하고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 확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저장된 600만 배럴의 원유는 단순한 비축량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결국 이 짧은 2주라는 시간이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시키느냐 아니면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빠지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과 UAE의 협력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무기는 더 이상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첨단 국방 기술은 이제 외교를 움직이는 협상 카드이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기술과 에너지 전략을 결합함으로써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가장 큰 약점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하나가 원유 공급망을 연결하고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K-디펜스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될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한국과 UAE의 협력 사례는 21세기 국제 경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석유나 천연자원 같은 자원이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야말로 국가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기술을 통해 에너지 안보까지 확보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외교와 경제, 그리고 자원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의 전략적 협력이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